필러 맞았어. 필러 맞았어. 조심해라. 몇 개월 뒤에 이 두 수계 다시 어렵네 이거. 안녕하세요, 카메오 박주윤입니다. 지난 폭스바겐 영상에서 두 개의 자동차 수공 브랜드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두 수공 브랜드는 탄생부터 합병, 분리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은 물론 각각의 브랜드를 소유한 그룹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라이벌, 게다가 각 그룹의 차량 오너들도 상대편 그룹사를 까내리기 바쁩니다. 이 두 개의 수공 브랜드는 흔히 말하는 국내 대학 서열처럼 자연스레 인식되는 한국 수입 외제차의 원투탑, 바로 벤틀리와 롤스로이스입니다. 차량 가격, 오너가 되기 위한 진입 장벽, 브랜드 이미지와 대중성, 고급화 추구 방향 등을 고려하면 세계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로 인식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얼마 전까진 이 두 개의 브랜드뿐만 아니라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 이렇게 3강 체제였는데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이 3강 체제가 롤스로이스와 벤틀리의 2강 체제로 바뀐 이유는 바로 마이바흐가 다임러 벤츠에 합병된 이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지 못하고 벤츠 S클래스와 섞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임러 AG 산하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서브 브랜드로 유지되고 있어서 3강의 의미가 조금 퇴색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인수는 되었을지언정 정체성도 유지하고 대표적인 차량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는 벤틀리, 롤스로이스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마이바흐는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이야기 벤츠의 마이바흐의 탄생 및 인수 과정이 간략하게 남겨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롤스로이스는 완벽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꿈을 함께 꿨던 두 사람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바로 찰스 롤스와 헨리 로이스입니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찰스 롤스는 이튼 스쿨과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 런던에서 자동차 판매점 겸 정비소를 운영했고, 헨리 로이스는 가난한 제분업자의 아들로 태어나 여러 직업을 거친 뒤 엔지니어로 성장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던 두 사람은 1904년의 어느 날 맨체스터의 한 호텔에서 조우하게 됩니다. 찰스 롤스가 지인들의 소개로 헨리 로이스를 만나게 된 건데요. 당시 찰스는 헨리가 만든 2기통 10마력 엔진의 프로토타입 차량을 직접 시승한 뒤 오늘 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를 만났어. 라며 동업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당시 자동차의 트렌드는 4기통의 엔진이었는데 헨리의 2기통 엔진을 느껴본 뒤 정숙성에 감탄했다고 하죠. 아니 세상에 이렇게 조용할 수가.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2년 뒤 두 사람의 이름을 딴 롤스 로이스란 브랜드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럭셔리카의 정점이라 불리는 롤스로이스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1907년 전설로 평가받는 실버 고스트를 출시합니다. 자동차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이죠. 그런데 1910년 33살의 찰스가 비행기 사고로 급작스럽게 사망하게 됩니다. 라이트 형제의 성공적인 비행이 유명해진 뒤 새로운 기계인 항공기에 흥미를 갖고 연구하다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헨리였지만 슬픔과 싸워가며 꾸준하게 자동차 생산에 나섰고, 영국 더비와 크루에 공장을 설립하며 럭셔리카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단단히 다져갔습니다. 실버고스트 이후 또 하나의 전설로 불리는 팬텀을 출시한 헨리는 1930년 영국 왕실로부터 자동차 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남작지위를 받았고, 이듬해인 1931년에는 라이벌로 평가받던 벤틀리마저 인수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던 헨리는 이후 세계대전 동안 항공기와 전함의 엔진을 만들며 규모를 키워갔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불어닥친 경제 불안과 석유 파동으로 인해 롤스로이스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1973년 자동차 부문을 독립시켜 롤스로이스 모터카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롤스로이스 모터카 독립 이후에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영난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과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한 수작업 생산 시스템과 차량 구매자에 대한 엄격한 사정평가가 그것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한 달 생산량과 비슷한 대수를 연간 판매하는 롤스로이스가 그 차이를 희소성 높은 브랜드 위상과 가격으로 경쟁하고는 있지만, 많은 판매가 이익으로 직결되는 것이 분명한 기업 운영 차원에선 경영난을 피하기 힘들겠죠. 게다가 예전에는 자격이 안 되면 무조건 차량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구매 의사를 밝힌 당사자의 총 자산이 아니라 거래되는 자산이 330억 원이 넘어야 했고 3대에 걸친 가문조사도 깨끗해야 했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러저러한 조건에 부합되더라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유명인사나 독재자, 기품이 떨어질 것 같은 연예인에게도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로큰롤의 제왕이었던 엘비스 프레슬리도 딴따라라는 이유로 거부, 미의 화신이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이유로 거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구입의사도 거부. 이러한 세계 유명 인사들도 까이니 그 이외의 수많은 인사와 졸부들은 오죽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부합된 사람들에게만
차만 판 것도 아닌 게 사담 후세인 같은 독재자도 샀고 자국의 전설적인 딴 따라 존 레논에게도 차를 줬으니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 별별 조건을 다 따지는 행보에 구매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1998년 폭스바겐에게 영국 크루 공장과 벤틀리를 매각했으며 롤스로이스 브랜드는 BMW 그룹에 매각하게 됩니다. 인수된 후에도 고객의 차량 관리 능력이나 차량 구매 내역 등을 확인하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싸그리 전수조사하면서 거부하지는 않죠. 이 덕분인지 7세대 팬텀을 출시한 후부터 2003년 300대였던 연간 판매량이 꾸준히 상승하게 되고 현재는 4천여 대 정도가 됩니다. 주문이 밀려 몇 개월 뒤에 인도받는 인기와 함께 말이죠. 롤스로이스는 보는 순간 압도당할 것 같은 거대하고 웅장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로마 시대 건축된 판테온 신전의 거대 기둥을 연상시키는 프런트 라디에이터 그릴과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니케 여신상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환희의 여신상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자태와 가치를 보여줍니다. 1911년부터 장착된 환희의 여신상은 도난 방지를 위해 안쪽 빈 공간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기능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운전석의 위치에 따라 날개 좌우 높이가 다른 것입니다. 운전석이 왼쪽이면 여신상의 왼쪽 날개가 조금 내려가 있고 운전석이 오른쪽이면 오른쪽 날개가 내려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차이지만 운전자의 시야까지 생각하는 롤스로이스의 품격과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죠. 롤스로이스는 통상 한 대를 제작하는데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차량을 주문한 소비자들의 특징과 취향 그리고 요구사항에 맞춰 한 대당 보통 450여 개의 가죽 조각과 200여 개 이상의 패딩 부품을 사용합니다. 내장재로 쓰이는 가죽 작업에만 60여 명의 이상의 장인들이 동원되고 여기에 사용되는 소가죽을 만들기 위해 직접 소까지 기르고 있죠. 내부를 감싸는 무늬목 역시 남다릅니다. 마호가니, 오크, 엘름, 버드아이 메이플, 월넛, 피아노 블랙 6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좌우 대칭이 꼭 맞게 짜 맞춥니다. 이 역시 직접 재배한 나무에서 채취하죠. 차량 내부 지붕에 쓰이는 헤드라이너는 순면 90%와 캐시미어 10%가 섞인 보송보송한 재질로 구성되며 바닥 깔개는 캘리포니아산 어린 양털이 사용됩니다. 국내에 출시된 롤스로이스는 플래그십 세단 모델인 팬텀과 엔트리급으로 분류되는 고스트 시리즈가 있고 쿠페형과 컨버터블의 파생 차종으로 레이스와 던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 6월에 출시된 SUV 모델인 컬리넌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고급과 세단을 중요시하는 한국 시장은 본가 영국에 이어 세계 판매량 2위입니다. 벤츠 E클래스 판매량 1위 시장도 한국인 사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을 엿볼 수 있죠. 지금까지 럭셔리 수공 브랜드 롤스로이스의 썰을 풀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동차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왼쪽 상단을 클릭,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왼쪽 하단을 클릭. 다음 영상은 또 다른 럭셔리 수공 브랜드 벤틀리 편입니다. 놓치기 싫으시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